미국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작은 한식당. 붉은색 간판에 한글과 영어로 적힌 서울 키천이라는 상호가 눈에 띈다. 이곳의 주인은 35살의 현수라는 남자였다. 그는 한국에서 15년간 요리사로 일하며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3년 전 이곳 미국에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왔다. 현수가 요리의 길에 들어선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대학 졸업 후 취업난에 시달리던 중 우연히 들른 한식당에서 먹은 김치찌개 한 그릇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그 깊고 진한 맛에 감동받은 현수는 그 자리에서 주방장에게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매일같이 찾아가 열정을 보인 끝에 마침내 기회를 얻었다. 한식당 주방에서의 시작은 험난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 밑반찬 준비까지 온갖 자비를 도맡아 했다. 손은 늘 상처투성이었고 하루 종일 서이느라 다리는 퉁퉁 부었다. 하지만 현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 요리의 깊은 맛과 전통에 매료되어 매일 새벽까지 레시피를 연구하고 연습했다. 5년간의 견습 기간을 거쳐 현수는 마침내 부주방장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5년 후에는 주방장 자리에 올랐다. 특히 그가 만드는 김치찌개와 불고기는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유명했다. 김치의 발효 정도에 따라 다른 조리법을 사용하고 고기의 부위별로 양념을 달리하는 그의 섬세한 기술은 동료 요리사들로부터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현수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다.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한류 붐으로 K-POP과 드라마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정작 한국 음식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특히 미국은 세계 문화의 중심지이면서도 제대로 된 한식당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현수는 미국을 선택했다. 로스앤젤레스는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진 곳이었고 특히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어 있어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 무엇보다 미국인들은 새로운 맛을 받아들이는 데 열려 있었다. 현수는 한국에서 모은 전 재산과 은행 대출을 합쳐 미국행을 결심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현수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한국의 정통 맛을 지키면서도 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미국 땅을 밟았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현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위기와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에 온 후 처음 3년간의 행복했던 시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소울 키천을 오픈한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생소한 맛이었고 한국계 미국인들에게는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국에서 공수한 재료로 김치를 담그고 된장과 고추장을 직접 숙성시켰습니다. 특히 저만의 비법이 있었는데 비빔밥에 들어가는 나물 하나하나를 현지 채소로 대체하면서도 한국의 맛을 잃지 않도록 양념법을 연구했습니다.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콩나물과 당근을 한국식으로 무치고 현지 버섯을 이용해 버섯볶음을 만들었죠. 불고기는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했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배와 양파, 마늘로 만든 양념에 하루 종일 재워두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미국 젊은 여성들이 먼저 찾아왔고 그들이 SNS에 올린 사진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정성스럽게 담은 김치찌개 사진이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끌면서 현지 푸드 블로거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로 바쁜 식당이 되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00를 넘나들었고 주말에는 $3,500까지 올라갔습니다. 멕시코계 미국인 직원 3명과 한국계 미국인 직원 2명을 고용할 수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도 미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했던 것은 미국 손님들이 한국 음식의 맛에 진심으로 감동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치의 매콤하고 시원한 맛에 놀라워하고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에
감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희 가족의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아내는 현지에서 한국어 과외를 시작했고 아이들은 LA의 좋은 학교에 다니며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산타모니카 해변에 가거나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며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만끽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추수감사절 때였습니다. 한국의 추석 음식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코리안 스타일 터키를 메뉴에 올렸는데 미국 손님들이 한국의 명절 음식을 먹으니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좋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요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죠. 위기는 정말 뜻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2024년 5월 어느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기 위해 나갔습니다. 미국 현지 재료는 아침 일찍 사야 신선한 것을 구할 수 있거든요. 마켓을 다녀와서 한국 재료 수입업체에 이번 주 주문할 물량을 확인하려고 인터넷을 켰는데 뉴스 헤드라인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국 정부 한국산 식품 수입에 15% 관세 부과 결정.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뉴스를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아시아 전체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관세 대상 품목을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김치, 김, 참기름, 깨소금 등 제가 매주 주문하는 핵심 재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미국 현지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구한다 하더라도 맛과 품질이 한국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급하게 수입업체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습니다. 담당자는 다음 주부터 모든 한국산 식품의 가격이 40-50% 인상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춧가루의 경우 기존의 1kg당 45달러였는데 70달러로 올라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된장과 고추장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한 달에 고춧가루 40kg, 된장 25kg, 고추장 15kg 정도를 사용하는데 가격 인상분만으로도 월 800달러, 한국 돈으로 약 1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재료들의 인상분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 가까운 원가 상승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스를 더 찾아보니 미국 정부의 이번 정책이 최소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둘 다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재료 가격이 50% 오르면 음식 가격도 올려야 하는데 미국에서 한 식당의 가격을 50% 올린다면 손님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현지 패스트푸드보다 3-4배 비싼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죠. 다음 날 아침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멕시코계 직원인 마리아가 보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니 이 문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명의 직원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저희 가족까지 모두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위기 상황을 인식한 후 저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식당 운영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봤지만 어떤 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한 방법은 메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료비가 50% 오른다면 음식값도 그에 비례해서 올리는 것이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었죠. 하지만 이미 미국 현지 음식보다 비싼 한식의 가격을 더 올린다면 현지 손님들이 등을 돌릴 것이 뻔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도 이런 비싼 돈을 내고 한식을 먹어야 하나?
라고 생각할 게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메뉴 구성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메뉴는 빼고 현지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음식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저희 식당을 찾는 이유는 정통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서인데 그 정체성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한식당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민한 것은 직원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인건비를 절약해서 재료비 상승분을 상쇄하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미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을 더 줄이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3년간 함께 일하며 가족 같아진 직원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한국 요리의 전통과 정통성을 지키면서도 장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딜레마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장사꾼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 전도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는 반드시 한국산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하고 된장찌개에는 정통 한국 된장이 들어가야 제맛이 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적자가 계속 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세, 직원 급여, 재료비, 공과금을 계산해보니 기존 매출로는 한 달에 $3,000 정도의 순이익이 남았는데 재료비만 $2,400가 추가로 나가면 거의 손익분기점이었습니다. 조금만 매출이 떨어져도 적자 전환이었죠.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갈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취업할 수도 있고 아이들 교육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3년간 쌓아온 단골 손님들, 미국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소울 키천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음식을 사랑해주는 현지 손님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포기는 없다. 대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정통성은 지키되 더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한국에 있는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장을 담그셔서 마을에서 솜씨가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직접 장을 담가 볼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도 한국 전통 방식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미국에서 무슨 장을 담가? 라고 하셨지만 제 상황을 설명해 드리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30년간의 장 담그기 노하우를 정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의 건조한 기후와 계절 변화를 고려한 발효 방법,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메주 제조법, 그리고 단기간에 숙성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법까지 정말 보물 같은 정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뉴 구성을 전략적으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메뉴는 그대로 두되 한국산 재료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맛있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현지 돼지고기를 이용한 LA 스타일 제육볶음, 현지 채소로 만드는 캘리포니아 나물 비빔밥 같은 퓨전 메뉴를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들에게 상황을 정직하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입구에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공지를 붙였습니다. 한국산 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부 메뉴의 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맛과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놀랍게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계속 올 거예요 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 멕시코계 할머니 손님은 사장님이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한국 음식을 지키려는 마음을 이해해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장 담그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콩을 구해서 메주를 만들고 소금과 물의 비율을 맞춰 장을 담궜습니다.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의 건조하고 추운 기후 때문에 곰팡이가 제대로 생기지 않거나 발효 속도가 너무 늦어 맛이 제대로 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히터를 이용해 온도를 조절하고 가습기로 습도를 맞춰가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봤습니다. 4번의 실패 후 드디어 제대로 된 된장과 고추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맛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온 것과 거의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직접 제조 장류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끓여봤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직접 만든 된장이에요? 맛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미국인 손님 한 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직접 담근 장류와 새로운 메뉴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후 손님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매일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격이 약간 오르고 메뉴가 바뀌었으니 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첫 주는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가격이 올랐네요? 라고 묻거나 새로운 메뉴를 보고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성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산 재료 가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조정했지만 대신 더 좋은 재료로 더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매주 수요일마다 오시는 백인 할머니 손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 왜 갑자기 비싸졌어요? 라고 불만을 표하셨는데 제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된장찌개를 드신 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장님이 직접 만든 된장이에요? 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분은 다음 주에 친구 3명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한국에서처럼 직접 된장을 만들어요. 진짜 한국 맛이에요. 라며 자랑하듯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맛을 본 후 완전히 팬이 되어서 지금은 모두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세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김치찌개를 먹고 나서 사장님, 이 김치찌개 정말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맛을 낼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 이야기를 해드리니 정말 대단해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는 곳 찾기 어려운데라며 감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젊은 미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K-POP과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인데 사장님, 이게 진짜 한국에서 먹는 맛이에요? 라고 물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제가 한국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그는 과정을 설명해 주니 와, 정말 대단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라며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새로 개발한 퓨전 메뉴들도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LA 스타일 제육볶음은 미국 현지 할라피뇨를 사용해서 매콤함을 조절했는데 한국 음식의 맛을 미국 사람 입맛에 맞게 조화롭게 만들어 주셔서 고마워요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나물 비빔밥도 현지 채소를 한국식으로 묻혀서 만들었는데 새로운 맛이지만 한국의 정서가 느껴져요라며 좋아해 주었습니다.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이해해주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한 단골 손님은 사장님, 전 세계가 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당연히 식당도 그럴 수밖에 없죠. 대신 맛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직접 담근 장류의 깊은 맛 때문에 음식의 전체적인 풍미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UCLA 대학생 그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 때문에 주저하더니 한번 먹어본 후 이 정도 퀄리티면 이 가격은 합리적이에요 라며 매주 한 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도 적극 추천해줘서 지금은 UCLA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한식당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일부 손님들은 떠나기도 했습니다. 가격에 민감한 손님들이나 기존 메뉴의 미묘한 맛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아내가 진짜 우리를 이해해주는 손님들만 남는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위로해줘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했던 것은
직원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장 담그는 과정을 신기하게 보기만 하던 멕시코계 직원들이 점차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보스, 저도 집에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직원들과 함께 김치 담그기 수업을 열기도 했습니다. 관세 폭탄이라는 위기를 맞은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저와 식당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출면에서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달은 기존 대비 25% 정도 감소했지만 직접 담근 장류의 소문이 퍼지면서 4개월째부터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8개월 후에는 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20%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품질이 향상되고 새로운 고객층이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성과는 정통성과 현지화의 조화를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방식으로 직접 담근 장류는 정통성을 더욱 강화했고, 동시에 미국 현지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들은 현지인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LA 타임즈의 유명 음식 기자가 저희 식당을 방문해서 한국인 셰프가 직접 전통 방식으로 담근 장으로 만든 정통 한식이라는 제목으로 리뷰를 올렸는데 온라인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그 후로 푸드 네트워크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다른 한식당 사장님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입니다. LA의 다른 한식당 사장님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제가 개발한 현지 장 담그기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한식의 저변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동지가 된 것입니다. 직원들도 더욱 전문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손님들에게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더욱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미국 요리사 자격증과 함께 한식 조리사 과정도 공부하겠다고 하더군요. 가족들도 이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내는 위기를 함께 극복하니까 우리가 정말 팀이라는 걸 느꼈어라고 말했고, 아이들도 아빠가 정말 대단한 요리사구나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라고 말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낸 것, 손님들과 솔직하게 소통한 것, 그리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에 적응한 것.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더 성숙한 사업가이자 문화 전도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한식당에서 매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대사라는 자부심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관세 폭탄이라는 위기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깨달음이었습니다. 요즘 가장 기뻐하는 것은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 전체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한 UCLA 학생은 저희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나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사장님이 만든 비빔밥을 먹고 나서 한국 드라마가 더 재미있게 느껴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진 음식 문화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적 교류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 음식들이 몇천 년간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를 데리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장님, 60년 전에 한국에서 먹었던 된장찌개 맛이 나요. 우리 손자가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해요. 그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제가 만드는 음식 한 그릇이 세대를 이어가며 한미 우정을 이어주고 있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해외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사장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해외에서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오렌지 카운티에 2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요리 클래스도 계획 중입니다. 단순히 사업 확장이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는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외 한식당 우수 사례로 선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담당자분이 현지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응하면서도 한국 음식의 정통성을 지킨 모범 사례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한국인으로서 요리사로서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관세 폭탄이라는 위기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안주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저를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만들어 주었고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일 밤 식당 문을 닫으며 저는 다짐합니다. 내일도 최고의 한국 음식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겠다고, 한국의 맛과 정신을 미국에 계속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장인 정신과 끈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해외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합니다. 한국의 맛과 정신이 해외에서도 통한다는 것, 우리의 음식 문화가 세계 어디서나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인의 끈기와 창의성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미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세계 곳곳에 한국의 아름다운 맛과 문화를 전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